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예민한 거야? 40년 된 딸의 돌떡이 아직도 냉동고에 있었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채로 말이죠. 70세 정진호 할아버지가 50년간 모아온 증거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씻지 않는 아내, 곰팡이 투성인 욕실, 그리고 끝없는 고통의 기록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정진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70살의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하네. 정진호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40년 넘게 써온 침대였지만 요즘 들어 유독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오영숙이 없는 집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거든요. 세면대로 향하는 정진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깨끗한 타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눅눅한 냄새와 곰팡이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에요. 정진호는 거울을 보며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아침 준비를 마친 정진호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혼자 먹은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거지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텐데요. 정진호는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간 정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 한쪽에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어서 제대로 된 환기조차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작은 화분 몇 개가 햇살을 받으며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딸 집에 가서 산후조리 도와주러 간 지가 벌써 1년이 됐구나. 정진호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어요. 영숙 돌아오는 날 마이너스 이틀 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진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때가 되면 또다시 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식탁에 앉은 정진호는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것은 숟가락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참 조용하네. 이런 게 평화구나. 정진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진호에게는 특별해 보였어요. 자신도 이제야 그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을 마친 정진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며 문득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오영숙은 설거지를 며칠씩 미뤄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진호가 대신 치워야 했죠.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씻는 게 기본이었어요. 정진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사랑이니까. 그 말을 하며 정진호의 눈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정진호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런 고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소음이나 불쾌한 냄새가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정진호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아내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는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진호는 다시 한번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진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진호는 경로당에서 돌아온 후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앉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50년 세월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봐. 하나 둘, 내가 느낀 것들을 기록해뒀지. 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오영숙이 남긴 무성의한 쪽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밥 해놔, 빨래 널어놔, 돈 나도 같은 짧은 명령어들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나 고마움의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진호가 몰래 찍은 집안의 모습들이었어요. 설거지가 며칠째 쌓인 싱크대, 곰팡이가 핀 욕실 타일, 베란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들, 그리고 소파에 누워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오영숙의 모습까지요. 이게 내 인생이었어. 정진호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980년대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신혼 시절에 오영숙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불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봉투를 열자 작은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들이 나왔어요. 정진호는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전 오영숙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또 잔소리야? 내가 언제 안 씻었다고 그래. 남편이면 집이 더러우면 치워야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 딸 친구들이 놀러와서. 친구들이 뭐? 우리 집이 그렇게 더러워?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정진호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딸 수연이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집 안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일찍 돌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연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정진호는 네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휴대폰으로 찍은 최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냉동고 속에 40년째 보관되어 있는 딸의 돌떡 사진이었어요. 곰팡이가 끼고 얼음이 뒤덮인 그 떡을 보며 정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버리자고 했더니 아까우니까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 정진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어요.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들었던 날들을 기록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1998년 5월 12일. 오늘도 영숙이는 씻지 않았다. 벌써 일주일째다. 침실에 들어가면 코를 막고 싶을 정도의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춥다며 화를 냈다. 1999년 8월 3일. 수연이가 대학 입학했다. 기숙사에서 살겠다고 한다. 집이 불편하다고 했다. 내 마음이 아프다.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영숙이는 사흘째 침대에만 누워 있다. 손님들이 와서 냄새가 난다고 수군거렸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정진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문득 신혼 시절이 떠올랐어요. 25살의 정진호와 22의 오영숙이 처음 만났을 때를 말이에요. 그때 오영숙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징조는 결혼 한 달 후였습니다. 오영숙이 4일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매일 씻을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징조는 결혼 반년 후였습니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설거지는 며칠씩 쌓여 있고 빨래는 냄새가 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정진호가 대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징조는 결혼 1년 후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 안냄새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뭐가 이상해?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정진호는 서류함 맨 아래에 있던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최근 몇 년간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저장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정진호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니 100개가 넘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것을 클릭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보, 딸이 오늘 손자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집 좀 치우고 씻어주면 안 될까? 또 시작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손자가 뭘 안다고. 아이들은 냄새에 민감해서. 냄새가 어디서 난다고 그래.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정진호는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똑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어요. 50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함을 다시 정리하며 정진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끝을 준비해야겠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말이에요. 1년 전 딸 수연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진호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연의 전화를 받은 오영숙은 망설임 없이 큰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사는 집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신도시였어요. 현대식 아파트에서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사위 때문에 오영숙도 어쩔 수 없이 몸단장을 하고 떠났습니다. 몇 달 정도 있다 올게요. 오영숙이 집을 나선 그날 저녁 정진호는 홀로 남은 집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정진호는 먼저 침실로 갔습니다. 오영숙이 쓰던 침대 한쪽에는 여전히 특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정진호는 이불을 모두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정진호는 처음으로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오영숙이 욕실을 차지하고 있거나 욕실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깨끗한 물줄기가 몸에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였구나. 정진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진호는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영숙이 있을 때는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의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먼저 욕실부터 정리했습니다. 타일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곰팡이를 말끔히 제거했어요. 하수구 냄새도 전용 세제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거울도 반짝반짝 닦았어요. 아,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구나.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음식 찌꺼기들이 눌어붙어 있던 가스레인지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냉장고 안도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한가득 나왔어요. 그 중에는 몇 년 전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버리지 않았을까? 정진호는 냉동고 깊숙이 있던 딸의 돌떡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만든 것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곰팡이가 뒤덮인 그 떡을 보며 정진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진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보네. 정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어요. 지금은 활짝 열린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이웃 아파트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정진호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 선생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살도 좀 오르신 것 같고. 박 아주머니의 말에 정진호는 웃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입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도 없어졌네요. 예전에는 계단에서도 좀. 박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정진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웃들도 불편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내가 딸 집에 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정 선생님이 혼자 계시니까 집이 더 깔끔해 보여요. 집으로 돌아온 정진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박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3달째 정진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있구나. 정진호는 파릇파릇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6달째 되던 날 정진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동네 선배들과 함께 간 선술집에서였어요. 야, 정진호,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야, 확실히 달라 보여. 뭔가 홀가분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친구들의 말에 정진호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9달째 정진호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오영숙과 함께 있을 때는 여행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비우면 더 엉망이 될 것이 뻔했거든요. 바다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네. 정진호는 바닷가에서 혼자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되어갈 무렵 정진호는 자신의 변화를 명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어요.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진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정진호는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왔는지를 말이에요. 1년 만에 오영숙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진호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오후 3시쯤 사위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정진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오영숙을 맞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뭘 손자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오영숙은 큰 가방 2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서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누가 청소업체라도 불렀어? 내가 했어요. 당신이? 신기하네. 오영숙은 가방을 거실에 던져두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였어요. 정진호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침실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오영숙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사위 집에서 입고 온 옷 그대로였습니다. 정진호는 가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오영숙이 말렸어요. 그냥 둬. 내일 할게.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영숙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침대에서 뒹굴거렸어요. 정진호가 간단한 저녁을 차려줬지만 배 안 고프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정진호는 욕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아, 이 냄새였구나. 1년 동안 잊고 있던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오영숙이 어젯밤 사용한 후 씻지 않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씻는 게 좀. 뭘 또 씻어? 어제 씻었잖아. 어제 언제 씻었어요? 사위 집에서 나올 때 씻었다고. 정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 집에서 나온 게 어제였는데 그게 씻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영숙은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진호가 빨래를 하자고 해도 입을 옷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옷장에 깨끗한 옷들이 많잖아요. 그 옷들은 나가서 입는 거고 집에서는 이게 편해. 정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정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려는데 문득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대 이불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여보, 이불 좀 빨아야겠어요. 왜? 더럽지도 않은데. 냄새가 좀. 무슨 냄새?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오영숙은 오히려 정진호를 나무랐어요. 마치 정진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오영숙이 사온 짐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내가 해야 해? 당신이 더러워하니까 당신이 하면 되잖아. 정진호는 결국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깨끗했던 부엌이 다시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열흘째 정진호는 베란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키우던 화분들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었어요. 오영숙이 가져온 짐들을 아무데나 쌓아둔 거였습니다. 내 화분들이 그런 거 키워서 뭐해? 벌레만 꼬이고. 정진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1년 동안 공들여 키운 식물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린 거였습니다. 보름째 집안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영숙은 일주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기름기로 번들거렸어요. 침실에서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진짜 씻어야 해요. 냄새가 너무. 또 시작이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영숙은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정진호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나 같은 여자 어디 있다고. 손자 돌보느라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도 잔소리 들어야 해? 정진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50년 동안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진호는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서 조용히 손톱을 깎고 있었어요. 이곳만이 유일하게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준비해야겠구나. 정진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침실의 참담한 모습을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곰팡이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이불,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오영숙의 옷, 악취가 나는 침대 주변.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진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오영숙의 생활 패턴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정진호는 매일 새로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녹음도 했습니다. 오영숙이 화를 낼 때마다, 불합리한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정진호는 밤마다 화장실에 앉아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간의 기록과 최근 한 달간의 새로운 증거들. 그것들은 정진호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맛본 평화로운 삶과 지금의 현실.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정진호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을 보니 박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진호도 그런 평범한 일상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정진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영숙이 돌아온 지 2달이 지났고 집안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5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진호는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사진부터 살펴봤어요. 1973년 신혼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정진호는 카메라 취미가 있어서 집 앞모습을 자주 찍곤 했어요. 그 중에는 결혼 반년 만에 엉망이 되어버린 신혼집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였구나. 이불에 음식물이 흘러내린 자국, 며칠째 방치된 설거지,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가혹했어요. 다음은 딸 수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수연이가 5살 무렵의 사진들이었어요. 아이 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수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진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수연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해서 늘 밖에서만 놀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수연이도 그때부터 눈치를 봤지. 3번째 상자에는 수연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1990년대의 사진들과 당시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정진호의 일기에는 절망적인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1992년 3월 15일 수연이 친구 엄마가 전화를 했다. 우리 집에 놀러 갔던 아이가 집에 가서 토했다고 한다. 냄새 때문이었던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 1993년 5월 20일 수연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족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오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정진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상자는 최근 10년간의 자료들이었어요.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거 수집도 더 정교해졌어요. 정진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냉동고 속 40년 된 딸의 돌떡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곰팡이와 얼음으로 뒤덮인 그 떡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도 버리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다음은 욕실 사진들이었어요. 검은 곰팡이가 타일 사이사이에 끼어 있고 변기 주변은 누런 때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머리카락과 비누 찌꺼기로 막혀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씻으라는 건지. 정진호는 음성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오영숙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최근 것을 재생해 봤습니다. 여보, 손자가 오는데 집 좀 치우면 안 될까요? 또 치우라고? 뭐가 그렇게 더러워? 당신이 결벽증 있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냄새에 민감해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더러워? 여보, 진짜 씻지 않으면. 내가 언제 안 씻었다고 그래. 어제 씻었다고. 어제는 안 씻었잖아요. 그저께도. 당신이 나를 감시하는 거야? 언제 씻고 안 씻는지 일일이 체크해. 정진호는 녹음을 멈췄어요. 똑같은 대화가 50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었어요. 정오쯤 정진호는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엄마 때문인가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응, 그런 이야기야. 카페에서 만날까? 네,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이튿날 오후 정진호는 동네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정진호는 준비해온 파일을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 그리고 50년간 써온 일기장까지. 아빠가 이혼하고 싶다. 수연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미안했어. 엄마 때문에 너도 고생 많이 했잖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들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저도 사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 정진호는 가방에서 냉동고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내 돌떡이야. 40년째 냉동고에 있어. 수연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 돌떡이에요? 아직도 있었다고요? 엄마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보다시피 이미 곰팡이 투성이야. 이건 너무 심해요. 아빠,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지지할게요. 아빠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정진호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변호사도 만나봐야겠어. 이런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해두신 것도 대단해요. 집으로 돌아온 정진호는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간의 증거들이 한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사진 수백 장, 녹음 파일 수백 개,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왔어. 정진호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진호는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 일정을 잡아줬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진호는 5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이 든 USB, 일기장들까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서니 마음도 묵직했어요. 오후 2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정진호는 접수대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진호님, 김태현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로 정진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50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긴 혼인 기간의 이혼 상담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50년.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텐데요. 정진호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좀 봐주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정진호가 내민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찍으신 사진들인가요? 가장 오래된 건 40년 전이고 가장 최근 건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요?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는 냉동고 속 돌떡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이게 정말 40년 된 떡인가요? 제 딸 돌잔치 때 만든 떡입니다. 아내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라고 해서 40년 동안 냉동고에? 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사진들을 봤어요. 검은 곰팡이, 누런 때 막힌 배수구의 모습들. 이런 상태로 생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50년 동안요.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본인은 더럽지 않다고 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녹음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오영숙의 고함 소리와 불합리한 변명들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건 언제 녹음하신 건가요? 지난주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변호사는 일기장도 펼쳐봤어요. 정진호가 50년간 써온 절망적인 기록들을 읽으며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진호님,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장기적인 정신적 방임이자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특히 이 사진들과 녹음 자료들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50년간 지속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정말 이혼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송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까지 포함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진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영숙이 거실에 서서 화가 난 얼굴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오영숙의 손에는 이혼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정진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상담 자료들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정진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웃기지도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영숙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뭐야? 바로 그 50년 때문이에요. 정진호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은 내내 당신만 생각했어. 나는 50년간 한 번도 정진호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다고. 씻지 않는 것, 집안을 더럽히는 것,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그 모든 게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였어. 오영숙은 더욱 화를 냈어요. 남편이면 집이 더러우면 치워야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은 지금도 모르고 있어. 정진호는 가방에서 냉동고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딸 돌떡이야. 40년째 냉동고에 있는. 그게 어쨌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 썩어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오영숙은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렸어요. 이딴 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미 변호사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고요. 오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진호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왜요? 남들한테 뭐라고 말하란 말이야.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남들 시선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은 집안이 전쟁터 같았어요. 오영숙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진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정신적 고통이었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였어요. 2달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정진호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오영숙은 반대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죠. 조정위원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오영숙은 처음부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말이 돼요? 부인께서는 왜 이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요? 남편이면 집안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정위원은 정진호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두꺼운 파일에는 50년간의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정진호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내는 50년 동안 기본적인 개인위생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안 청소도 전혀 하지 않고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요. 오영숙이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은 정진호의 증거 자료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가장 오래된 것은 40년 전이고 최근 것은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냉동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40년 된 떡인가요? 네, 제 딸 돌잔치 때 만든 떡입니다. 지금도 냉동고에 그대로 있어요. 40년 동안요? 버리자고 하면 아까우니까 두라고 하셔서. 조정위원은 욕실 사진들도 봤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오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런 상태로 생활하신 건 맞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집이 좀 어수선한 게 뭐 어때서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개선 의지를 보이신다면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조정은 결렬됐어요. 오영숙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판사와 양측 변호사,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딸 수연까지 있었어요.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태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부, 원고는 50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진호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사진들이 대형 모니터에 나타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40년간 냉동고에 보관해온 떡의 모습입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떡 사진에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피고가 사용하던 욕실의 모습입니다. 검은 곰팡이와 때로 더러워진 욕실 사진에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와 피고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오영숙의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언제 안 씻었다고 그래.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여보, 일주일째. 일주일이 뭐 어때서 매일 씻을 필요 있어? 법정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오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판부,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50년간 지속된 극심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오영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부, 이는 생활 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판사가 딸 수연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은 부모님의 혼인 생활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집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엄마가 씻지 않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토한 적도 있어요. 그 후로는 아예 집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수연의 증언에 오영숙이 소리쳤어요. 수연아,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엄마는 평생 아빠를 사람처럼 안 봤어요. 우리 집은 늘 숨기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수연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정진호에게 물었어요. 원고는 이 혼인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진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부, 그 떡은 우리 딸 돌 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썩어 있었어요. 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썩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50년 동안 한 번도 깨끗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고 딸에게도 미안했어요. 정진호는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1년 전 아내가 딸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걸. 오영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은 안 됩니다. 남들한테 뭐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부인은 왜 이혼을 그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럼 개선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판사는 오영숙의 태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재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영숙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정하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의 생활 태도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진호는 김태현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드디어 5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 후 정진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진호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정진호는 새 집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첫날 밤 정진호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한강 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50년간 쌓였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정진호는 일찍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욕실이었어요. 하얀 타일에는 곰팡이 하나 없었고 거울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매일 이런 곳에서 씻을 수 있다니. 정진호는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며 행복해했어요. 물줄기가 몸에 닿는 느낌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욕실이 너무 더러워서 샤워하는 것조차 고역이었거든요. 세수를 마친 정진호는 거울 앞에서 면도를 했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수염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는 매일 씻는 삶이 좋아. 정진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니까.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정진호의 손놀림은 가벼웠어요. 간단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진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만끽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진호의 새로운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아침을 먹었어요.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봤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잘 자라라, 얘들아. 정진호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에게 물을 주며 웃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정진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어르신, 요즘 표정이 참 밝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처음에는 좀 어두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서 살게 되어서 그래요. 2달째 딸 수연이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빠,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렇지? 아빠가 직접 청소했어. 우와, 할아버지 집 냄새 좋아요. 5살 민준이가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따뜻해요. 좋아요. 수연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어요.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진호는 손자와 함께 블록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올래? 네,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아이의 말에 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연이 말했어요. 아빠, 이혼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아빠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어요. 5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사촌 언니 집에 가 계셔요.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영숙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정진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습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좋은 글씨가 나와요. 선생님의 말에 정진호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니까 붓을 잡는 손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일체유심조. 정진호가 쓴 글씨를 보며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글씨에 여유가 느껴져요. 마음이 평온하신가 봐요. 네, 요즘 정말 평온해요. 넉 달째 정진호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딸 가족과 몇몇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정진호, 너 정말 달라졌다.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 자유롭게 사니까 그런가 봐요. 정진호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사는 것 같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정진호는 베란다에서 키운 방울토마토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하나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진호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70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 일기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야. 정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진짜 평화가 번져 있었습니다. 씻겨 내려간 과거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